Thank you all very much for joining me. 안녕하십니까? 이 빅테크와 혁신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테크가 스타트업을 가로막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같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양한 컴피티션들이 열리고 있는데 대회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경쟁이나 대회 같은 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우려사항이 큰 회사로서 큰 회사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본인들의 정치 시스템을 본인들을 유리하게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혁신과 진보를 막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길디드 에이지, 길드 시대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그런 우려들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철도 회사들이 매우 커졌었고요. 그리고 로버 베러스, 악덕 자본가들이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회사와 부를 쌓았고 그 부를 기반으로 또다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도 가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원에서 국회에서 오히려 보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런 평가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지나가는 회사, 그 철도 회사들이 땅을 지나가는 도로 회사들이 땅을 지나간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징수를 함으로써 물건들을 더 비싸게 만들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그 길드 사회 같은 것들이 이 악덕 자본가들이 실리콘의 그 술탄 같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또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요즘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술 분야에 많은 융합이 있었습니다. M&A도 있었고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스카이프, 그리고 최근에는 링크드인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있으면서 이런 인수 활동들이 훨씬 더 빨라졌는데요. 큰 IT 회사들이 더 많은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퍼즐을 맞춰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빅테크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레이버 생산성, 그 노동 생산력을 낮췄다라고 생산을 했었는데요. 그 20세기 중반에만 해도 그 기술들이 노동력을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해줬었죠. 그리고 이것을 미국이 주로 주도를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동아시아들이 매우 빠르게 이 시기에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미국의 그 대량 생산 기술을 채택을 함으로써 이런 유럽과 아시아도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이 그리고 생산성이 미국에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원인을 찾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것은 더 회사들의 힘이 세지고 그럼 정치 세력들이 그 뒤에 붙게 되고 그래서 스타트업이 진입 장벽을 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생산성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적어도 한 가지 주장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임금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간에 거쳐서 봤을 때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에 반해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 비해서 그 임금은 이거에 그 생산성 수준으로 따라가지를 못했고 이게 둘이 분절돼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것이 기업의 파워 힘입니다. 큰 회사들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그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또 그 대기업들이 지역에 인재들을 다 데려가면서도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시장 진입 장벽을 스타트업들을 그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생산성이 계속해서 따로 떨어져서 회사들의 힘이 세짐으로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빅테크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다양한 그 업계에서 이런 게 그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이 됐든 리테일, 헬스케어 이런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50대 기업을 보면은 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지난 10년간 증가해 왔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경쟁이 더 적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SNS 플랫폼 2개가 전 국가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고 한 개의 그 가장 잘 나가는 SNS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집중화가 된다고 해서 경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든 업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션의 질문이 이게 혁신에 미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숀피터라든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졌었는데요. 숀피터라든지 하버드 대학교의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 혁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독점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투자를 더 잘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R&D에 어떤 리소스를 처음부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이 있어야지 좀 전에 말씀드린 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혁신에 오히려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기업들이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든지 딜랩이라든지 듀퐁이라든지 AT&T 이런 큰 IT 회사들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 R&D를 내재화해서 새로운 혁신적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슌페터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진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또 경제학자들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켄 에런님도 매우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경쟁이 중요하다. 혁신을 위해선 경쟁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켄 에런 학자가 보기에는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만 그냥 유지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설 거란 위험이 없으면 그냥 현재 현상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U자형 모양이 혁신과 경쟁 사이에 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갑자기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그 교실에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공부를 제일 잘했던 친구가 더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계속 1등을 하기 위해서 잘해야겠다는 압박을 느낄 거고요.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 오히려 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한테는 어차피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동일한 것이 기술과 혁신에도 적용이 됩니다.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국가들인 오히려 경쟁으로 인해서 더 잘 나가게 되지만 조금 뒤처진 국가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혁신 제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올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표기할 것입니다. The most on innovation and R&D, you can easily cook up a story that would support the Schumpeter view. Among the highest spenders on innovation, you have companies like Amazon, Facebook, Samsung, Alphabet. They are the ones that are driving R&D spending across the world. And of course, these are very large companies. 굉장히 큰 회사들이고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혁신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혁신이냐, 어떤 종류의 혁신에 투자하고 있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페이스북을 많이들 사용을 하셨죠. 이제 플랫폼이 어떻게 개선되어 오는지도 봐오셨고요. 이제 또 원하는 것을 많이 찾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광고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더 최근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또 이제 백신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제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들이 또 백신을 많이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나 바이옴텍과 같은 회사들이 이전에는 저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회사였죠.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친숙하지 않은 회사들이었지만 이 회사들이 굉장히 큰 혁신을 또 이끈 회사들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백신의 생산을 늘리고 그 백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회사들이 리소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옴테크는 화이자와의 파트너십이 있었고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대학은 이제 또 다른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일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생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백신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또 파트너십이 또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크고 작은 회사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회사들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큰 회사들은 그에 더해서 생산 과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의 부분에서는 그런 대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문제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늘려날 수도 있고요. 업스티어링 부분도 그렇고요. 하지만 모바일이 되면 특정 시점에서는 어느 특정 시점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그 정도까지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전에 시도를 했는데
이 회사들이 또 예전에는 뭐 자전거를 하던 회사들이 이제 차량 회사로 더 돌리기로 했고요. 또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같은 하던 회사들이 미니 컴퓨터를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하드웨어를 하다가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된 경우는 또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은 좀 작은 회사들에서 이제 혁신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이 정체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큰 회사들이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없다면 생산 과정과 효율성을 개선해서 효율성을 더 낼 수 없다면 로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인맥을 쌓는 방식으로 가는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실제 혁신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뉘앙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큰 대기업들이 혁신을 위해서 좋은지 혁신을 위해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제 저희가 많이 예시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회사가 전체적인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좋은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뭐 제품의 가격을 크게 내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싼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간과 자원과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을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인 개인에게서 개인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확장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회사들이 항상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케어 부분을 예시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집중도는 비슷합니다. 시장 집중도는 비슷한데 효율성 부분에서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마크업 부분에서는 헬스케어 부분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실제로 내는 가격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고객이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또 유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랑 같이 헬스케어의 부분에 그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조금 더 맥락 설명을 드려보자면 많은 회사들이 로비 활동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로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났고 꼭 상위 1%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로비에 지출하는 상위 1%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로빙 활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굉장히 이제 새로운 회사들의 시장 진입은 더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50년에는 수익성이 높은 회사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니까요.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수익률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고요. 하지만 최근은 보시면은 시장 진입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벽이 있기도 하죠. 진입 장벽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진입 장벽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도 조금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요. 소셜 미디어들은 그 부분에 실제 경쟁이 있을 수가 있는가, 경쟁이 성립하는가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한 명도 페이스북을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페이스북을 아마 안 쓰시겠죠?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이 그래서 플랫폼과 독점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그렇기 때문에 독점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특히 페이스북과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경쟁에 있어서 시장을 가지고 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발생하는 경쟁도 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의 초기의 서비스인 마이스페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마이스페이스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 나오면서는 이제 또 페이스북이 시장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마이스페이스는 마이스페이스한테 발생한 일이 페이스북에도 발생할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이 경쟁의 힘만 믿고 경쟁의 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현명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진입 장벽과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규제는 좋은 규제가 있고 안 좋은 규제가 있죠. 그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제들은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에서 데이터 보호법인 GDPR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GDPR이 입법이 되면서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GDPR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GDPR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당연히 수익성에는 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특히 더 작은 작은 회사들과 큰 회사들에 있어서 수익성에서 영향을 받은 정도가 다릅니다. 큰 회사들의 타격이 더 적었던 것으로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 집중도가 더 확대되는 트렌드도 보였습니다. 큰 회사들의 준법을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준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시장 점유율도 늘릴 수 있게 됐고 반면 작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자원이 더 적고 리소스가 적고 팀원이 적고 그 준법 시행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더 적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이 조금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바라볼 때 이제 데이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규제가 실제로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뭐 한 메일을 써서 Gmail에 이메일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기술 회사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그것이 결국은 쟁점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과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특허입니다. 특허라는 것은 결국은 중요한 거래의 칩이 될 수 있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 말하자면 일시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정보, 이 혁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일시적인 독점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허입니다.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가 하는 일이고요. 이를 통해서 회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공개를 하면 공유를 하면 대신에 이런 일시적인 독점과 같은 특허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특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적은 수의 회사들이 그런 목적으로 특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오히려 경쟁을 둔화시키고 다른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ICT와 디지털 분야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 얽혀있는 특허가 굉장히 수십 개가 되죠.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어떤 특허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정으로 간다면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소송 비용이 특허로 인해서 소송이 생기게 되면은 그 소송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특히 케미컬이나 화학이나 제약 같은 곳에 보면은 이제 또 특허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저희가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 회사들에게 어떻게 어떤 정책과 규제를 적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특허 사용에 대한 비용을 올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개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독과점의 영역인데요. 19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경쟁 구도였는데, 특히 컴퓨터과 모바일의 영역에서 이제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저희가 예상한 방향대로 가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메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 프로덕트를 이제 개선하는 것에, 컴퓨팅과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것에 이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업계로 새로운 업계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 과정에서 큰 기업들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독과점 소송이 있었죠. IBM에 대항한 독과점 소송이 있어서, 그래서 IBM이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오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에 오픈을 해야 하는 것이 독과점 소송으로 인한 것이었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됐다는 점이 일본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미국이 기술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경우와 조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는 한국이 특히 일본과 더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규제로 인한 장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점차 완화가 되었고, 그 완화됨으로 인해서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산성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재벌이라고 표현은 하죠. 재벌들이 많이 있는 업계와 재벌들이 많은 업계로 이렇게 또 특허의 패턴이 나누어지는데요. 특히 재벌 점유율이 많이 있지 않은 업계에서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점은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 새로운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보통 이미 이익을 보고 있는 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규제라든지 기관들이 해야 하는 일은 경쟁을 보호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렇게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혁신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무언가를 대량 생산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혁신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도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